안녕하세요. 안준걸의 펜의 강의. 오늘은 어,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풍경에 나무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원 스케치를 해보면 건물만 그리는 거는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나무나 하다못해 정원수라도 넣습니다. 그럴 때 그 건물의 딱딱함과 나무의 부드러운 형태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편안한 풍경을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자연스럽고 변화 있는 재미있는 선들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공물은 딱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공물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버리면 인공물은 참 편안합니다. 근데 또 자연물은 똑같이 그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나무도 쓱쓱쓱 그리시고, 그런데 왠지 그리다 보면은 어, 인공물보다 자연물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물은 기초가 많이 필요해요. 인공물은 형태만 따라가면 되는데, 형태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 내용만 열심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을 그린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창문, 벽돌, 뭐 그런 것들만 그려도 충분히 재미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물은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물은 인공물보다 훨씬 더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질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물은 어, 기본 도형과 질감, 이 두 가지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나무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 도형 중에서도 구와 원기둥입니다. 무슨 솜사탕 같네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구와 원기둥도 질감만 나면 이건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질감 표현이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연물을 그릴 때는 기본 도형을 알아야 되고, 기본 도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빛이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자, 빛이 오게 되면 빛이 가장 정점으로 오는 부분이 가장 밝겠죠. 이렇게 보통 이제 정상적인 빛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빛을 우리는 45도 각도 위에서 오는, 특히나 나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나무를 키울 일이 거의 없죠. 너무 커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대부분 실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빛은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태양빛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암이죠. 명암이 표현이 돼야 나무의 어떤 만족할 만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교한 명암법을 다 구사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어둡게 되겠죠. 자, 이 정도 빛 정도, 밝음과 어두움 한 번 더 들어간다면 어두움 속에서 한 번 더 진한 부분, 이 정도. 네. 밝음, 중간, 어두움, 반사광,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반사광은 나무 같은 경우는 풍경화가 전체가 그렇듯이, 풍경을 그릴 때는 사물과 사물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물론 나무도 이제 붙어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반사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붙어 있다. 가로수를 그릴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이 앞에 있는 나무가 뒤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림자가 생기는 순간 앞에 있는 나무는 반사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나무가. 이런 부분에서 그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신경을 하나 또 쓰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고 나무에 주 기둥이 있죠. 주 기둥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이 나무와 나무의 잎사귀가 만들어내는 구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만큼 이 나무 잎사귀의 그림자가 이 나무 기둥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리가 돼요. 사물을 그릴 때는 아까 인공물과 자연물의 비교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인공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일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단일 구조라는 건 뭐냐면 구면 구, 그 다음에 원기둥이면 원기둥, 육면체면 육면체. 이게 이제 단일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물은 굉장히 복합 구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여기 있다라면은 앞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나무가 어두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가 뒤에 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나무의 어둠입니다. 이 그림자가. 근데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 밝은 부분, 즉 앞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나무의 어둠이 더 어둡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사물을 분리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특히나 내가 풍경화를 펜화로 멋있게 그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분리를 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체 하나의 밝고 어둠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풍경 패널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분리, 그것만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분리가 이 나무 잎사귀와 그 다음에 나무 기둥과의 분리.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네. 이러니까 무슨 사탕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가 나무의 기본 도형의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나무를 그리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물은 질감 표현이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질감 표현. 그러면 나무의 질감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 그러면 일단 나무를 그릴 때 보면은 참 잎사귀가 많죠. 저걸 어떻게 그려?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많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로 잎사귀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나무를 할 거는 먼저 활엽수를 그리게 될 거예요. 활엽수. 보통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무들, 특히 건물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활엽수입니다.
대표적인 활엽수들은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가 되겠죠. 가로수, 뭐 마을 앞에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뭐 큰 멋진 느티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활엽수예요. 오늘은 활엽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활엽수를 그리는 방법, 펜으로 활엽수를 그리는 방법, 특히 활엽수의 잎사귀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잎사귀를 실질적으로 나무를 그리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잎사귀를 쓸 때는 곡선으로 쓰게 돼요. 근데 곡선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펜선의 특징을 설명을 할 때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곡선을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것도 곡선이고 이것도 곡선입니다. 자, 인공물에서 곡선으로 이제 덩어리를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물 그릴 때, 또 혹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자기라든지 곡면이 주가 되는 개체를 그릴 때는 저는 이 선을 많이 씁니다. 이 선. 인공물 곡선. 근데 이 선은 패턴화된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패턴화된 곡선은 인공물에는 어울리지만 자연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잎사귀를 그릴 때는 이 선, 자연물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선과 이 선의 차이점에 한눈에 봐도 보이죠? 이 선은 패턴화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어지는 선이고, 이 선은 조금 더 자유분방한 곡선이 되겠죠. 패턴화되어 있지 않은. 네. 요게 어떻게 보면은 나뭇잎을 그리는 곡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약간 팔자인데 박자가 똑같지 않은 팔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동글동글한 선이 아니라 약간 삼각형 느낌의 팔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삼각형 느낌.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보면은 나뭇잎도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이렇게 인맥만 그려주면 나뭇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무작위의 선을 쓰는 것 같지만 왠지 나뭇잎을 연결해서 막 이렇게 포개도 돼요. 마름모꼴이나 삼각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항상 이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뭇잎의 형태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너무 패턴화되지 되지 않게 납작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네.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른데 천천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의 이 선들이 다 나뭇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나뭇잎 같죠?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자연물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질감 표현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